네, 안녕하세요. 김현재입니다. 네, 벌써 2015년 3월이 되고 신입생들이 이제 막 수업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2015년에 대한 수시 모집, 정시 모집, 편입학에 대한 콘텐츠를 여러 가지 올렸죠. 내년에 2016년도에 학생들이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대구보건대학교 방사선학과에 대한 입시 결과를 영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보시죠. 일단 수시 1차, 수시 2차, 정시 3개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수시 1차로는 주간과 야간이 각각 190명, 21명 이렇게 모집을 하고요. 일반고는 170명, 특성화고는 15명, 대학 자체 전형은 5명을 모집합니다. 야간은 일반고 2명, 특성화고 2명 모집해서 수시 1차에 211명을 모집을 합니다. 지원자 수를 보시면 일반고 170명 지원에 665명이 지원하셔가지고 경쟁률은 3.91 대 1, 합격 최종 순번은 375번까지 들어왔습니다. 일반고 170명 최초 합격자를 제외하고 이제 후보 1번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일반고에서도 지금 100명 정도가 합격을 못하고 탈락이 됐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5년, 7년 전만 하더라도 경쟁률이 8대1, 9대1 정도 됐었는데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경쟁률이 다소 좀 약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성화고는 15명 모집했었는데요. 지원자 수는 202명이 됐고 경쟁률은 13대 1이고요. 합격 최종 순번은 47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2명까지가 합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40명 정도는 불합격하거나 다른 학교를 갔겠죠. 예, 대학 자체 전형으로 5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 수는 17명, 그래서 3.40 대 1로 4명 합격 최종 순번은 4번까지, 그러니까 9명이 합격을 했다, 합격 통지를 받았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야간은 일반고 19명, 특성화고 2명을 모집해서 총 85명, 25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합격 최종 순번은 39명과 9명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수시 1차 때 만약에 190명, 야간 21명 요게 모집이 안 되면 수시 2차 때 모집 못한 숫자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방사선과는 수시 1차 때 모두 다 모집을 했기 때문에 수시 2차 때는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주간 23명, 야간 3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주간 23명 중에 일반고는 20명, 특성화고는 2명, 대학 자체 기준은 1명 이렇게 모집을 했고요. 지원자 수는 287명, 75명, 14명으로 해서 가장 높은 경쟁률은 특성화고 2명 뽑는데 75명을 지원해서 7.5 대 1, 후보 5번까지 합격을 통지받고 6번부터는 이제 불합격 통지가 된 거죠. 일반고 전형은 20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 수는 287명이고요. 합격 최종 순번은 82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2명이 합격 통지를 받았고 185명은 이제 불합격 처리가 됐습니다. 야간을 보시면 일반고 2명, 특성화고 1명을 모집했는데 2명 모집에 16.5 대 1, 33명이 지원되었었고 특성화고는 18명이 지원해서 18 대 1이었고요. 특성화고 1명 지원했는데 등록해버렸기 때문에 후보자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정시를 보실까요? 정시는 주간에 2명, 야간에 1명을 뽑습니다. 우리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수시 모집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시는 약간 남겨두는 편입니다. 일반고 전형으로 2명, 야간도 일반고 전형으로 1명을 뽑았고요. 114명이 지원하고 15명이 지원해서 57 대 1, 15 대 1로 지원을 해서 합격 최종 순번은 26, 합격 최종 순번은 13번입니다. 2명을 뽑는데 이제 26번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수능을 봤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종류가 많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편입도 있었습니다. 편입도 2학년 1학기 편입이었는데요. 주간은 2명을 뽑고 야간 1명 뽑았는데 34명, 35명이 지원되어서 뽑힌 편입생들 등록을 했기 때문에 후보로 내려가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원 내에서는 수시 1차에 240명을 뽑고, 이게 지금 정원 내고요. 정원 외도 있는데 정원 외는 어떤 거냐면요, 기획균형 선발,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든지 조소득층 전형, 그다음에 만학도 성인 재직자, 대졸자, 외국인, 이런 유형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정원 외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을 우리가 수시 1차에서 뽑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수시 1차에서 굉장히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수시 1차에 지원을 하는 게 우리 학과에 들어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수시 모집할 때요, 그 애매한 대학을, 이거 갈까 말까 하는 대학을 지원해 가지고요, 합격 돼버리면 정시에도 지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애매하게 지원하지 말고요, 상위의 학교를 지원한 다음에
다 떨어지면 정시 모집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정시 모집에 지원을 하는데 자율 모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정시 모집에 2명을 뽑기로 돼 있는데 후보자가 넉넉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 가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결혼이 생기죠. 그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모집하는 걸 우리가 자율 모집이라고 해요. 이 자율 모집이라고 하는데 요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걸 도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도박이죠. 정원에도 많습니다. 기획균형 성발, 만학도, 성인재직자, 대졸자, 재외국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2번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학은 2번 지원이 가능해요. 방사선과 지원하고 식이공과 지원하고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같은 학과인데 전형을 다르게 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만 25세 이상인데 고등학교를 나왔겠죠. 고등학교 일반고를 나왔다고 하면은 일반고 전형으로 하나를 집어넣고요. 정원에 만학도 전형으로 하나를 지원하면 됩니다. 이건 작년 기준으로 만 25세 이상을 만학도라고 하는데 이 기준은 변경될 수가 있다. 나이가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 지원이 가능하니까 어떤 학생들은요, 수시 1차 주간에 일반고 전형으로 하나를 집어넣고 수시 1차 야간에 일반고 전형으로 하나를 집어넣은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만 붙으면 무조건 오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특성화고 전형으로 지원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또 농어촌 그 학교란 말이죠. 그러면 농어촌 전형도 같이 지원하는 것도 유리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방사선학과 2025년 입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쭉 보시고 이제 2026년도에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서 대구보건대학교에 올지를 한번 연구해 보는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